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레어 민입니다. 여러분,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 강의, 와, 무엇을 배우게 될까 또 기대 만발하신가요?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바로 명사입니다. 동사입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큰 그림을 좀 먼저 보고 갈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시는데 훨씬 쉽다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특히나 오늘은 여러분, 영어 문장에 대한 어떤 기본 구성이라든지 어순이라든지 순서라든지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앞서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1강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던가요? 인강 공부를 할 때 요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었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이 공부에 있어서 아주 극대화를 이루실 거거든요.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인강을 듣다 보면 방해 요소가 좀 많이 있어요. 꾹 참으시고 여러분 오늘 2강 처음부터 끝까지 쉼 없이 저랑 한번 쭉 달려보시는 거예요. 인강이라는 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방해를 받다 보면 1시간짜리가 4시간으로 늘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방해받지 마시고 저한테만 완전 집중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더. 여러분 영어는요. 그 단어를 딱 만났을 때 어떻게 읽는지 발음을 모르면 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나 저 단어 알아 라고 쭉 읽었는데 아이고 발음이 틀렸어. 창피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요. 특히나 단어를 공부하실 때 이 발음이 어떻게 되나 꼭 찾으시고 원어민 발음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계속 쭉 항상 병행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꼭 강조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요. 요 단어 동사 say라는 동사에 대한 과거형이죠. said라고 읽으셔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said라고 읽으시는 거 그런 거 저는 좀 주의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walked.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L 발음을 더군다나 R 발음으로 발음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 worked라고 R 발음 하지 마시고 그냥 walked. 또 하나 여기서 보시면 읽다라고 할 때 원형은 read이지만 과거형은 read가 됩니다. 스펠링은 같아요. 하지만 문장을 보시고 아 여기서는 과거구나 여기서는 현재구나 여러분이 보시고 제대로 발음을 해주시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영어를 버터 발음같이 굴리시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확한 발음을 알도록 합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번 또 강의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2강도 그렇고요. 아마도 3강까지는 아주 큰 그림을 보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절대 지루하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보통 이러죠. 영어가 어려워요. 제가 6년을 공부했어요. 10년을 공부했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그러게요. 그래도 또 하나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죠 뭐. 자 그러면 요번에 한번 방법을 좀 달리 해보죠. 자 동사, 명사 바로 공부를 하기 전에 왜 그렇게 영어가 안 될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어순이 다르다는 게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순. 언어의 순서잖아요. 그럼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는 저는 영어를 공부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주어로 시작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우리는 문장의 마무리가 보통 동사입니다. 그러나 영어는 그렇지 않죠. 여기 한번 보시죠. I study English.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짝 자리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 어순의 차이가 아주 큰 차이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자들은 여러분 중에 혹시 일어를 공부해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일어가 좀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 쉬운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을 어순이 같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참 일어가 어려웠지만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영어는 어순이 좀 다릅니다. 그 어순을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하시고 그 어순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면요. 훨씬 편하십니다. 자, 그 다음 또 갈게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듣고 그냥 한편으로는 흘리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앞으로도 다른 강의들에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몇몇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이해하시기가 편하셔서 그래요. 물론 문장을 이렇게 분해해보면 가장 작은 단위인 단어가 있죠. 맞는데요. 특히나 저랑 문법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제가 이러한 다른 품사 이름을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품사, 문장에서 확실한 독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들은
명사라든가 동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부사 등이 있어요. 추후 저랑 자세하게 공부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조품사라고 해서 이러한 주품사들을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그런 품사들이 있죠. 한정사가 있고 전치사가 있고 조동사, 접속사 등등등이 있습니다. 아, 요러한 품사라는 게 있구나 정도 그냥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볼게요. 그럼 명사는 뭐죠? 명사? 여러분, 한자 좀 아시는 분들은 사물의 이름.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쵸? 가장 중요한 단어로 주로 사물의 이름이나 호칭이나 그런 게 주로 명사구나. 그럼 여러분, 동사는요? 동사, 움직일 동? 그쵸? 그래서 문장 내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문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때 그 많은 부분이 이쪽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물의 움직임이나 행위나 상태 변화 등은 주로 동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표현하게 되죠. 형용사는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 다시 한 번만. 형용사는 형용하다, 뭔가를 설명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주로 명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사물의 묘사나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요. 부사. 부사는 뭐냐면요. 부사는 다른 여러 품사를 수식하는데요. 특히나 그 수식할 때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어떤 게 있냐면 시간 얘기, 장소 얘기, 방법 얘기, 빈도, 이유, 목적 이러한 정보를 우리는 부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 소리 내세요. 소리 내세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러한 것들이 주품사다. 여러분 그럼 이제 보조품사 한번 볼게요. 제가 특히나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썼어요. 다른 분하고는 달리. 한정사. 한정사를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정사를 보면 일단 잠깐 볼게요. 명사의 앞이나 또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앞에 위치합니다. 명사의 앞이나 아니면 명사 앞에 이미 형용사가 붙어있을 확률이 있죠. 더 앞에 오는데요. 명사의 수량이나 소유나 지정이나 의문 관계를 한정해 준대요. 자, 여러분 예제를 한번 볼까요? 어나 언. 우리는 이걸 보통 뭐라고 알고 있죠? 관사. 그렇죠. 그것도 부정관사. 더. 여러분 이것도 관사 맞죠? 맞아요. 관사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렇게 관사가 한정사의 일부분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시면 관사도 있고요. 뭔가 여러분 지시, 형용사도 있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볼까요? our, your, my, his 이런 건 뭐죠? 소유격 형용사. 아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한정사라고 부르기도 하는구나. 그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 다음 볼게요. 조동사. 나중에 저랑 배우실 거예요. 조동사, 동사를 보조해주는 품사죠. 맞아요. 동사의 수식어로서 다양한 형태의 동사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동사를 만들고요. 전치사. 전치사도 배우실 건데 전, 앞전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의 앞에 오는 품사예요. 그렇게만 알고 계주시면 좋겠고요. 접속사는 접속하다, 뭔가 연결하다, 붙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결시키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만요. 문장, 저랑 여러분 우리 큰 그림을 보고 있어요. 문장의 어순이 중요한데 어떻게 된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온다. 그 다음에 문장을 우리가 특히 회화가 아니고 문법에서 공부하실 때는 품사라는 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요 품사라든가 보조 품사가 이러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문법을 왜 배우죠? 그걸 아셔야죠. 문법을 맞춰서 뭐 하려고요? 문장 만들려고요. 문장. 그러니까 영어 문장의 기본 골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되죠. 기본 골격은요, 여러분, 자, 크게는 주부와 술부로 나뉩니다. 주부와 술부. 주부는요, 주로 어떤 그 핵심 사물이죠. 술부 부분은요, 뭐예요? 이 사물이 행하는 행위라든가 움직임,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이제 문장을 제대로 만드는 게 목표인데, 크게 큰 문장은 주부와 술부로 나뉜다. 근데 여러분, 이 술부에 포함된 동사의 유형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크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린 보통 5가지 종류의 문장을 만듭니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5가지 문장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술부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동사라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있죠. 동사에서 참 많은 문법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동사는요, 눈에 보여지는 행위를 하는 행위 동사가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행위를 하는, 그래서 우리는 비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위 동사나 아니면 보통 행위 동사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많은 다른 책들은 다르게 나누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비행위 동사는 어떤 게 있냐면 비동사, 비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행위 동사는 뭐 먹다, 걷다 이런 거 누가 봐도 아 먹는 행위, 걷는 행위 이런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술부에서 핵심이 되는 동사들은 행위 동사나 비행위 동사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이제 기억을 못 하셔도 되는데 특히나 이 행위 동사를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눈다는 것 정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동사, 타동사는 분명 들어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자동사는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해요.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요. 술부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동사죠. 근데 우리는 보통 동사를 눈에 보이는 행위를 하는 동사나 눈에 보여지지 않는 행위를 하는 동사로 나누거나 근데 눈에 보이는 이 행위 동사를 크게는 목적어가 있느냐 요거 이렇게 할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있으면 타동사 없으면 자동사 이렇게 나눈다는 거. 여러분 볼게요. 제가 나중에 계속 많이 보여드릴 거지만 보통 여러분이 많이 만들게 되는 문장의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장소, 시간이라는 이런 패턴을 따르게 되시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요 동사를 보셔서 이 동사가 행위 동사냐 비행위 동사냐 이런 거 여러분이 아시면 좋고요. 그 뒤에 이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여러분 목적어가 있으면 얘는 무슨 동사? 타동사. 목적어가 없으면 얘는 무슨 동사? 자동사.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 타동사, 자동사는 문법 공부하시면 언젠간 항상 나오는 얘기니까 여러분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또 볼게요, 여러분. 비행위 동사라 하면 행위를 하지 않는 동사라 그랬잖아요. 않는다기보다는 눈에 그 행위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동사가 그 대표적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조금 볼게요. 그래서 언제 우리는 보통 비동사라든가 seem, become 등을 쓰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 주어의 성격이나 직업이나 조건이나 상태, 모양새 등을 여러분 그런 걸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 땐 여러분 뭘 쓴다고요? 비행위 동사를 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죠. 또 갈게요, 여러분. 자, 드디어 행위동사. 행위동사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나요? 행위를 하며 아, 지금 먹는 행위구나, 자는 행위구나 등등의 그 행위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동사라 그랬어요. 크게 2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자동사와 타동사. 일단 먼저 자동사를 볼게요, 여러분. 자동사. 자동사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꼭 기억하세요.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 목적어를 취하지 않을까요? 보시죠. 여러분, 행위 자체가 눈에 보이는 동사로 그 행위가 제3의 객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영향을 주지 않고 주어 자체의 행위로 그 효과가 뿜 종료된다는 얘기죠.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Tom runs every day. 톰은 매일 뛰어요. 그 뛴다라는 행위가 그걸 정도로 그냥 끝난 거예요. 누구에게?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아니죠. 이 문장 자체는 요 뜁니다 라는 것 자체로도 충분한 그쵸 문장이 되죠. I smiled. 제가 웃었어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를 우리는 보통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볼게요. 자동사는 경우에 따라서 타동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에요? 타동사 역할을 한다는 건 결국 목적어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항상 대부분 전치사가 따라옵니다. 자동사, 전치사, 이렇게 목적어. 아시겠죠? 요거 나중에도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요게 이제 우리가 이건 뭐지? 라고 궁금할 때가 많은데 일단 이렇게만 기억을 한번 해두세요. 그 다음 갈게요, 여러분. 자, 타동사 한번 볼게요. 여전히 행위동사니까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눈에 보이는 건 똑같아요. 타동사는 여러분 요거 먼저 외우세요. 뭐예요? 목적어를 취한다. 따라하세요, 여러분. 크게 소리내서 어떻게 해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한다. 목적어가 있으면 우리는 타동사라고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그래서 볼게요.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
제3의 개체가 그 행위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또는 볼게요. 또는 목적어뿐만이 아니고 목적 보어를 필요로 하는 문형을 만들기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목적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또 볼게요. 다시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고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을 만들던가 아니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두 개를 취하는 문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라든지 목적 보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만 타동사가 만들 수 있는 문장의 문형은 이러한 정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만요. 저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런 모든 문법들이 왜 배울까요? 문장을 제대로 만들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왜 문법을 배우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문장의 기본적인 골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부하고 술부. 근데 술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어디? 동사. 근데 동사인데 자동사와 타동사 정도는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라도 어떤 책, 어떤 공부를 하시더라도 편해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다. 요 정도는 말이죠. 여러분, 자, 이제 그럼 드디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공부를 했을 때 딱 어떤 문법책을 딱 폈는데 첫 장이 그냥 바로 자, 오형식입니다. 이렇게 쓰여졌던 그런 공부책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볼게요. 문장의 순서, 여러분 왜 그랬죠? 영어는 어순이 한국말과는 달라서 어렵습니다. 라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어순을 제대로 보고 갑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만들거나 보게 될 문장의 형식은 대부분 5개로 여러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주부와 술부로 나뉜다는 거. 다시 한 번만 여러분, 크게 문장은 주부와 술부로 나뉜다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주부와 술부로 나뉘었는데 조금 자세하게 볼까요?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다 해봤고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저랑 나중에 이제 샘플을 하나 놓고 계속 공부를 하실 건데 그 하나를 제대로 알아들으시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다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니까 억지로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 보고 그런가 보구나 라고만 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1형식은 주어 동사로 가죠.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2개. 그 다음에 여러분 5형식은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5형식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만나게 되거나 만들게 되는 모든 문장은 다 요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요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목적어가 없으면 제가 아까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제가 뭐라 부른다 그랬죠? 타동사. 그럼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저랑 이 5형식을 가셔서 볼게요. 제가 여기는 이 동사가 누군지 정확하게 써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볼게요. 목적어 없네요. 그럼 이거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 여러분 2형식 볼게요. 목적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형식의 동사도 여러분 뭐예요? 자동사.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자 3형식 볼게요. 목적어 있네요. 그러면 3형식의 동사는 뭘까요, 여러분? 타동사. 그렇죠. 4형식은 어이구 목적어가 2개나 있습니다. 그럼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타동사죠. 5형식. 자, 여러분 부분 보시니까요. 목적어가 있고 당연히 목적어 있죠. 그럼 이거 뭐예요? 타동사. 그래서 1, 2형식은 자동사. 3, 4, 5형식은 뭐? 타동사.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보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라고 여러분이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보어가 없으니까 없어도 자체적으로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여러분, 뭔가 보어는 보충하는 단어죠. 보충하는 단어가 필요했다는 건 뭐예요? 그 동사 자체로 불완전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어가 있으면 그 동사는 뭐? 불완전 동사. 보어가 없으면 그 동사는 뭐예요? 완전 동사.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볼게요. 보어가 없어요. 그럼 이거 뭐죠? 완전 동사. 여러분, 여기 보어 있네요. 그럼 이거 뭐죠? 불완전 동사. 그럼 여기 뭐예요? 보어 없죠? 이거 뭐죠?
완전 동사. 여러분, 여기도 또 보어가 없어요. 어떻게 되죠? 완전 동사. 물론 사형식은 나중에 저희가 약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긴 할 거예요. 어쨌거나 오형식 같은 경우에 보어가 있네요. 보어가 있으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불완전 동사. 그래서 여러분이 자, 아마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1형식 동사는 뭐죠? 아까 했던 거. 완전 자동사. 따라오고 계시나요? 왜 자동사?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아까 2형식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자동사라고 했었죠. 근데 보아가 있네. 그래서 뭐예요? 불완전 자동사. 여러분, 3형식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보어는 없지만 목적어는 있어요. 어떻게 돼요? 목적어는 있으니까 타동사야. 그리고 없으니까 뭐죠? 완전 타동사.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을 보시면 여기다 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런 거 다 설명을 한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여러분 그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어, 동사, 주부, 술부는 아니지만 이러한 패턴이 있더라.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또 볼게요. 이 5형식 문장 중에서도 저는 항상 여러분하고 요 3형식 문장을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빈번도가 가장 높아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문장이나 여러분이 그게 회화든 이메일이든 나가서 쓰시게 되실 문장에 많이 쓰시는 이 형태가 이 바로 3형식. 3형식의 어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 다시 한 번만. 주어, 동사, 목적어. 그렇죠? 여러분,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타동사고요. 부어가 없으니까 얘는 완전하죠. 그래서 완전 타동사. 이 3형식의 문형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여러분이 살펴보고 이러한 어순에 따라서 문장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저랑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그래서 이 3형식 문장의 어순 여러분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장소 얘기, 시간 얘기 순으로 여러분이 문장을 나열해 주시면 되고요. 요 동사 부분을 한번 보죠. 요 동사 부분 보시면 간단하게 동사 하나만 딱 와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I study English. 저는 영어를 공부합니다. 동사 하나만 오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이 동사 부분이 조동사가 하나 더 앞에 오는 경우도 있죠. I don't study English. 저 영어 공부 안 해요. 여기는 부정형을 만들어주는 조동사가 앞에 자리했네요. 그래서 조동사, 동사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조동사가 2개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will have to study English. 뭐예요? 저는 영어를 공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다시 한 번만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영어를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장소 얘기, 시간 얘기. 이 동사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동사 부분이 딱 동사 하나만 딱 올 수도 있지만 조동사가 하나 올 수도 있고 조동사가 2개까지도 올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어수는 머릿속에다가 그 틀을 갖고 가시는 게 훨씬 편하십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볼게요 또. 자, 나는 어제 공항에서 톰을 만났다. 이 문장을 여러분이 회화를 하고 싶거나 또는 이메일을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럼 일단 크게 주부와 술부로 나눠볼까요? 주부는 나는이죠. 그럼 여러분 뒤에는 뭐요? 만났다 뭐뭐뭐뭐뭐뭐뭐를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럼 일단 동사 부분이 만났다는 만나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한국말은 이렇게 됐지만 영어 어순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만났다. 목적어 써야 되죠. 톰을. 장소 얘기해야 되죠. 어디에서? 공항에서. 언제? 어제.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쓰시면 훨씬 편하세요. 자, 볼게요. 나는 만났다. I met. 누구를? 톰. 목적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거 타동사예요. 그렇죠? I met Tom. 어디서? At the airport. 공항에서. 언제? Yesterday. 이런 식으로. 그쵸? 물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저랑 뭐 전치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쵸? 이 mit이라는 게 어떻게 met으로 바뀌었나요? 이런 거 다 세부적으로 배우실 거긴 하지만 오늘은 지금 저랑 이렇게 큰 그림만 먼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순이 이렇더라. 다시 한 번만 소리 크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장소 얘기, 시간 얘기. 없으면 그냥 건너뛰시면 돼요. 여러분 한 번 더 볼게요. 나는 창문을 천천히 열었다. 여러분 볼게요. 자, 나는 I 열었다. open에 대한 과거형이죠. I opened. 무엇을? 창문을. The window. 천천히, 천천하게. 부사네요.
slowly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여러분 또 볼게요. 자, 드디어 오늘 배웠던 거에 대한 복습인데요. 여러분, 특히나 여러분 저랑 오형식 문장이 있다는 거 한번 보셨어요. 처음이라서 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볼 땐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특히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건 몇 형식? 3형식. 3형식으로 어수는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장소 얘기, 시간 얘기. 가장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평균치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3형식 문장을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1, 2형식, 4형식, 5형식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되고요. 여러분 볼게요. 어순이 이렇게 여러분 막 얼그러졌어요. 저에게 주어진 게 I, in bed, yesterday, breakfast, had. 자, 해보니까 이런 정도 나오네요. 나는 어제 아침을 침대에서 먹었다. 물론 한국말 하시는 분은 나는 아침을 어제 침대에서 먹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거를 영어의 어순으로 바꿔보시면 어떻게 되죠? 나는 먹었다. 무엇을? 아침을 어디에서? 침대에서. 언제? 어제. 요런 식의 어순이 되겠구나. 아신 다음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럼 시작. I had breakfast. 어디서? In bed. 언제? Yesterday. 이런 식으로. 어순이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그게 익숙해지시면 여러분 훨씬 편하세요. 나중에 문장을 보셔도 그렇고 일단 내가 만들어야지라고 할 때 이 틀을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또 볼게요. 저는 매일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요. 전화를 합니다.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주어 저는 전화합니다. 누구한테? 대상? 부모님께. 언제? 매일. 뭐 장소는 안 나왔으니까 그냥 건너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볼게요. I call my parents. 매일 every day. 이런 식의 어순이라는 거.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어순. 자, 여러분 또 볼게요. Mary bought for her sister a present. 이걸 가만히 보면 어순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어순 한번 고쳐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어 Mary, 샀다, bought. 무엇을? 선물 하나를, a present. 누구를 위해서? for her sister. 이렇게 여러분이 어순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 물론 이런 문장은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문장은 대부분 3형식 문장이죠. 이 by라는 동사 같은 경우 나중에 4형식 수요 동사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러한 문장은 나중에 4형식으로. 아까 4형식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적어를 2개 갖는 그런 문형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문장은 이렇게 3형식으로도 쓸 수 있지만 4형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문형이 바뀌기도 한다는 거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왜? by라는 동사는 당연히 타동사이기도 하지만 수요 동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볼게요. At the library, Tom early arrived. 아이고, 어순에 맞춰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주어 잡고요. Tom, 도착했다. Arrived. 어디에? At the library. 언제? Early.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여러분? 자, 또 볼게요. Watch, didn't, sister, TV, my, last weekend. 척 보시면 어떤 거 나올 것 같아요? 자, 나의 누이는 지난 주말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아까 my라는 거 제가 아까 한정사라고도 말씀드렸죠. 물론 소유격 형용사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 한정사는 제가 어디 온다 그랬죠? 명사의 앞이나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앞에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my sister, 내 누이는 여러분 분동사 앞에 조동사 온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my sister didn't watch. 내 누이는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목적어 나와야겠죠? TV. 언제? Last weekend. 뭐 장소는 자기 집이거나. 자, 여러분 저랑 소리 크게 해서 읽고 갈게요. My sister didn't watch TV last weekend.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러한 예문들을 보여드리고 있을까요? 어순. 여러분
자, 찾고 우리가 영어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어순의 차이가 참 익숙해지기가 어렵다라고 저도 경험적으로 그랬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영어가 여러분 자, 영어로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장소 얘기, 시간 얘기 그게 빨리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이 영어를 세분화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큰 그림을 보는 그 일부분으로서 영어의 어떤 기본 어순에 대해서 제가 잘 살펴봤어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우리 또 잘 만나서 많은 걸 또 배우도록 해요.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